참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제목으로 시즌 3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의. 이 중국 황하 문명이 가장 늦게 시작한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 제일 늦게 시작한 문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이라는 이 중화 사상이라는 그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사망오제 시대, 사망오제, 천황, 인왕, 지향, 그 다음에 황제, 이 황제는 우리가 그렇게 옥황상제 그 황제는 아닙니다. 누르황입니다. 황제, 전욱, 제곡, 요순. 이 요순 임금을 공자님은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워했죠. 그 다음에 또 주나라 시작하는 문무 임금, 그 다음에 치수를 성공한 우왕, 이렇게 이제 육아에서는 이 왕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런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죠. 중국 역사를 보면은 이 경국지색, 얼마나 예쁘면 나라를 기울게 한다. 그래서 그게 경국지세인데, 뭐 말이, 달기, 포사, 그 다음에 오늘까지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요. 서씨라고 그런 여자들하고 항상 나라 끝날 때는 여자들이 항상 등장을 하고 주지육님이라고 그러죠. 주지육님, 술을 담아놓고 고기를 나무에 달아놓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떠나는 거죠. 이제 주왕, 이제 문왕, 무왕이 주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낚시를 평생 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강태공이에요. 강태공은 제나라의 시조가 되죠. 어쨌든 이 무왕이 모든 주나라라는 정치 체계, 자, 하은주, 하나라, 탕왕이 만드는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우리가 이제 역사 안으로 하나라는 사실 전설의 나라입니다. 은나라, 상나라라고 그러는, 요즘 화면이 나갈 거예요. 중국은 항상 여기 정가운데, 여기가 이 패권의 자리입니다. 상나라, 주나라. 그 위에는 황하강이 보이죠. 6,200km. 그 다음에 장강, 아래가 장강, 위에는 황하강.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똑같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되듯이. 어쨌든 이 서주 시대를 열은 무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유능한 지도자로 불립니다. 주공의 단은 그의 형제인데 아주 어린 아들을 놓고 죽어요. 그런데 이 단은 끝까지 동생을, 조카를 책임지죠. 우리나라 단종 죽인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양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주무왕은 주문왕, 형이죠. 아버지죠. 문함의 차남으로 왕이 오른 후에 그의 아버지의 유언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게 요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뜻, 이걸 거의 하늘의 뜻하고 같이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기죠. 사마담이라고 사마천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 역사서를 완성해라. 그래서 이 사마천은요, 궁형이라고 거세하는 거를 견뎌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지만은 아버지의 명을 받드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상나라 정벌이었는데 무왕은 현명한 관료를 등용하였고 특히 재상 강태공을 기용을 합니다. 강태공은 병법 책을 쓸 정도로 뛰어난 군사였죠. 낚시야 한다라고만 배우면 안 됩니다. 강태공은 또 나라도 잘 받아갖고 이제 제후국이라고 그러는데 나라를 받아서 제나라의 시조가 되죠. 기원전 1048년 무왕은 맹진에서 제후들의 회합을 요청하고 800명 이상의 제후가 참석을 해. 그러니까 제후 국가가 되게 많았던 거죠. 봉건 국가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중국에. 기원전 1046년에는 상나라가 30대 주왕이 포사와 폐륜에 빠져 있자 무왕은
많은 인접제와 함께 공격을 하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무왕은 중국을 통일했고 그의 형제와 장군들에게 많은 제후국을 세워줘요. 그는 즉위한 지 3년 정도 지나는데 1043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무왕 얘기, 탕왕 얘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자 시대가 이제 공자는 이제 제가 강의를 거꾸로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서 강의하면서 이제는 바깥에서 성서를 바라봤다면은 앞으로 이제 나갈 강의는 창세기서부터 온 세상에 어떠한 이 흐름이 같이 가는 건가 그거를 이제 볼 겁니다.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울 거예요. 어쨌든 주나라는 한 700년 정도 나라가 가장 길게 내려간 나라죠.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니까 상나라를 이어 중국을 통치했던 나라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존속한 나라고 790년간 왕조를 이어갔죠. 그러니까 그 문왕, 무왕 아주 이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했다는 거죠. 주나라는 기원전 11세기 중엽에 서쪽에 웨이허강 분지에서 여기 이제 나갈 겁니다. 웨이허강 분지에서 세력을 확대했죠. 어떻게 보면 정가운데라고 할 수 있죠.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상나라, 은나라 똑같은 나라입니다.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의 천자 하늘에 이제 하늘로부터 통치 권한을 받았다 이거죠. 중원을 지배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나라 청동기 문화권 영향력은 중원에서 더욱 남쪽 지방인 장수, 안의, 후베이는 우리 후베이성 그러잖아요. 우한이 있는 거기 후베이입니다. 등 양쯔강 유역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하강하고 양쯔강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나라식의 넓은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봉건제 개념을 등장을 합니다. 주왕조는 농업을 장려하고 농지 개척을 많이 했어요. 농기구는 목재나 석재를 만들었었고 학계는 주나라 시기부터 중국에서 철이 사용되었다. 대개 철이 사용된 게 기원전 800년에서 원래는 기원전 한 1200년서부터 철하고 동을 같이 쓰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이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칼은 철이고 이게 같이 쓴 거죠. 중국도 아마 요 시기에 철과 청동을 같이 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771년 견융이 주나라를 침략해서 유왕을 살해하고 제후들이 그의 뒤를 이어 평왕을 옹립을 합니다. 곧이어 호경, 지금 시안이라고 하는 거는 시황제, 진시황, 거기 병마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시황제에 무덤이 있는 데가 시안입니다. 저도 시안을 몇 번 갔다 왔는데 동서남북 완전히 통하는 데예요. 시안이. 부도로는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죠.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를 기준으로 이전을 서주, 그 다음에 나급으로 옮기는 것을 동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주시대, 동주시대 1046년부터 771년 이제 770년서부터 256년 요게 이제 770년에서 256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냐면 춘추 전국 시대 많이 들어봤죠?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최고 통치자인 왕이 존재해요. 천자가.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형제냐 이 동생이냐 또 외삼촌이냐 친삼촌이냐에 따라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으로 이루어진 5등작이에요. 유력의 세력들과 왕 사이의 친밀도, 전략적인 중요성, 군공을 고려해서 왕이 직접 그들의 직분에 맞게 책봉을 합니다. 이 중 후작이 가장 많았어요. 후작. 그래서 이 때문에 귀족들을 이른 말로는 제후, 후작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제후라는 말이
통용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아들인 경우도 있고 큰아버지, 이제 땅이 너무너무 넓으니까 좁은 한 나라씩 띄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띄어서 주는데 누굴 띄어서 주냐면 우선 친척, 내 핏줄한테 전부 다 띄워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공과를 이룬 신하한테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주나라 때 강태공에게 제나라를 줬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를 받아요. 봉토가, 땅이 있는 지역, 농토가 있는 지역을 받아요. 이 제후들도 또 이제 내부의 공신들을 책봉을 했는데, 이들은 무슨 경이라고 부르고, 또 무슨 대부라고 부르고, 무슨 가, 누구네 집 가, 이렇게 이제 집안을 가라고 불렀는데, 다시 가 내부에는 공신 책봉이 이루어져서 선비들이 계층이 생겨났고, 다만 사계층, 선비 계층들은 최하위의 계층이었던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에 천황이 있고 쇼군이 있고 다이묘가 있고 사무라이가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땅이 조그마하니까 처음부터 중앙 집권을 했던 거죠. 이 나라들은 처음부터 중앙 집권을 못하고, 중앙 집권은 진시황에서부터 완전 대륙 전체를 통일하는 중앙 집권이 되죠. 221년, 기원전 221년. 기본적으로 주나라 때는 읍이 행정의 최소 단위였고 더 이상의 분봉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춘추 전국시대, 그 유명한 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770년에서 403년까지는 춘추시대, 그 다음에 404년부터, 기원전 403년부터 221년, 시황제가, 진시황이 대륙 전체를 통일하는 그 전까지는 전국시대. 그러니까 춘추 전국, 이 시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죠. 여기 뭐 보면 주나라, 뭐 방나라, 송나라, 뭐 노나라, 초나라, 진나라, 여기 쭉 나오는 거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얼마나 나라가 많은지. 중국 고대 역사시대, 기원전 770년 주나라가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긴 후부터 진나라가 221년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고조선, 계속 고조선이었어요. 고조선이었다가 한무제 때 우리나라가 무너지죠. 기원전 140년경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춘추시대는 공자가 쓴 역사서 춘추의 이름에서 따옵니다. 주 왕실이 세력이 약해지니까 100개 형, 동생, 아들, 다 나름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 강한 관계가 흐트러지죠. 100개가 넘는 나라가 난립한 가운데 제환공, 진문공 이런 사람들이 강국들의 규합해서 초나라의 침략을 막고 주왕실을 받드는 시기에, 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도 주나라가 가장 기본적인 왕국이다 이거야. 근데 이 나라가 강해지고 저 나라가 강해져도 그래도 주나라는 우리의 주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군이다. 일본은 한 240개 정도 되는 다이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제후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제, 위, 한, 조, 연, 초, 진 7개 국가로 이제 정리되고 서로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이 계속돼. 유양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책사의 기록서 전국책에서 이름을 갖고 온 겁니다. 춘추시대는 공자님이 춘추시대에 태어나시거든요. 기원전 한 550년, 540년에 공자님, 부처님은 기원전 560년, 공자님 550년경에 태어나죠. 그 다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470년, 그 정도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죠.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제 다 같이 합쳐갖고 다윗, 솔로몬 시대는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문화였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뿌리는 주나라의 분봉, 주왕실의 일족, 동성제후가 약 56개 나라, 그러니까 100
백작, 후작, 뭐 남작, 자작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작 이렇게 이런 다 이제 왕의 핏줄이 있는 게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56개. 그렇지 않은 귀족 제후가 70여 개국으로 흩어져 있는 거죠. 각 제후국은 중심지인 도성을 거점으로 가까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의 성읍국가죠. 성읍국가. 후대와 같은 영역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체 제후국은 약 130에서 180개국이 있다고 추산됩니다. 유왕이 죽은 이후 귀족들이 모여 평왕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수도를 나급으로 옮기죠. 기원전 771년 이전에 보통 서주 1040년까지 있었는데 이제 서주, 동주로 나눠지죠. 동주는 춘추 시대 770년에서 403년, 그 다음에 전국 시대 403년에서 221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잘 알아야 되는 게 춘추 전국 시대가 제자 백가가 나와요. 모든 이론이 다 나와요. 중국의 이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는 태양, 내세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현세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는 신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세상을 달리 봐요. 음양오행으로 봅니다. 그 음양오행도 시간이 되면 음양오행, 그 다음에 황제, 그 다음에 다 속국, 중국에 있는 속국. 그래서 이 신을 띄우지 않아요. 신을 띄우지 않고 누구를 계속 띄우냐면 황제를 띄웁니다. 계속. 여러분들 이제 초나라, 한나라 가서 싸울 때 한나라가 이제 완전히 나라를 정복하고 점점 조조가 막 이제 조종을 하고 막 동탁이 막 조종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전부 다 모여갖고 한 왕조를 황국을 살려야 된다.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황하 문명입니다. 동주시대는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대신 지방에서 유력한 패자들이 등장해서 천하를 다툽니다. 다만 그 상징성과 제후 간의 경쟁 심리 때문에 주나라 자체는 멸망하지 않고 대략 500년간 존속할 수 있었죠. 통은 790년인데 기원전 5세기부터는 전국에서 군웅들이 일어나 서로 다투었다고 해서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403년에는 주나라 왕실이 한나라, 초나라, 위나라를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해줘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의 권위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대신 한나라, 초나라. 나중에 이제, 진시황이 통치를 한 14년밖에 못해요. 그리고 바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나눠져서 초항우장사, 한나라, 유방하고 아주 혈전을 벌인 걸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어쨌든 기원전 344년에는 위나라의 해왕이 스스로 주나라의 천자와 격을 같이 해서 자기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각자 다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기 시작했고 주나라의 왕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제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주나라의 봉신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주나라와 동일한 국가들이라고 여겼어. 그래서 이게 전국시대인 거예요. 전국시대. 이제 나도 왕이다. 그러니까 전국이 나라 이걸 얘기하는 게다 전쟁으로 이제 내 나라를 갖는 전국 시대를. 춘추 시대 초기에는 200개가 되던 제후국은 말기에 이르러서 10개로 감소합니다. 200개가 있으니까 춘추 온갖 그냥 봄, 가을이 다 뭐 돌았다 이거지. 말기엔 10개 나라로 감소했는데 이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각 제후국 내에서는 실력을 키운 일부 경이 높은 자리라고 그랬죠. 독자적인 가계를 형성을 합니다. 기원전 5세기 말 제는 진왕이 간공을 살해했고 실권을 장악하고 진에서는 한, 위, 조, 삼씨가 또 나가요. 구요를 멸망시키고 국가를 3분합니다. 이때 중국에는 우리가 많이 들은 나라예요. 제나라, 연나라, 진나라, 초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7개 국가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패권을 다투죠. 여러분들 사진 좀 보시면은 제나라가 항상 우리나라 옆에 있고 연나라 위에 있고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진나라. 진시황이 사실은 완전 통일을 했다가 이 아들, 큰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한관의 거짓말로 바보 같은 둘째 아들을 세워요. 그래서 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초나라 한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은 이 두 나라가 정말 중국의 마지막 패권을 벌인 나라구나, 그거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